토트넘 손흥민 주장체제 3경기 모두 대성공. 영국 전문가들 크게 놀란 이유. 풀매 변신 후 신기록 난리난 EPL 경합. 포스트 해리 케인 시대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성공적 연착륙을 하고 있다. 3경기에서 2승 1무. 영국 BBC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극찬했다. 가장 주목한 선수는 메디슨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날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다. BBC는 메디슨은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했다. 또 후반 토트넘의 젊은 풀백 오도지는 손흥민과 매우 훌륭한 원투 플레이를 펼쳤고 클루셉스키의 득점을 연결했다. 토트넘은 리그 개막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얻었다고 했다. 또 BBC는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개막전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데 이어 맨유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BBC는 메디슨에게 최고 평점 8.18점을 줬다. 플레이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수여했다.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은 손흥민의 몫이었다. 7.49점이었다. 이날 토트넘은 최전방에 히샬리송을 기용했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양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메디슨을 출전시켰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닷컴 역시 메디슨에게 8.0점의 최고 평점을 줬다. 유일한 8점대 평점이고 양팀 통틀어 최고점이었다. 이날 메디슨의 경기력은 부인할 수 없는 군계일학이었다. 손흥민은 7.3점, 추가골을 넣은 클루셉스키는 7.9점이었다. 여기에 비수마 7.9점, 우도지 7.4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토트넘 포지션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 왼쪽에 손흥민 라인, 손흥민, 비수마, 우도지 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BBC와 후스코어닷컴이 메디슨과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의 평점을 줬다는 것은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공격 시스템 재편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트넘은 개막전 브렌트포드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잡아냈고 다크호스 본머스마저 2대0 승리했다. 2승 1무다. 일시적으로 EPL 단독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불과 3경기지만 토트넘의 초반 상승세는 명백하다. 데이터가 입증한다. 뉴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메디슨의 화학작용이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공격 축구로 제대로 환원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해리 케인은 절대 에이스였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추락을 거듭했다. 안토니오 콩테 감독은 시즌 중간 퇴진했다. 토트넘은 추락했다. 북런던 라이벌이자 앙숙인 아스널의 친성향 전문가들은 부진한 경기력을 지난 시즌 토트넘 같다는 표현으로 치환시켰다. 손흥민도 부진했다. 탈장 수술을 미룬 여파 때문이다. 팀 자체가 무너졌다. 이 와중에 케인은 30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다. 올 시즌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의 강력한 반발과 버티기가 있었지만 결국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 케인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완벽한 악재였다. 게다가 토트넘은 무명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영입했다. 토트넘의 추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다. 아스널의 레전드이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폴 머스는 사실상 악담에 가까운 비판을 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톱4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시즌 중반 이후 중위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지난 시즌 30골을 넣은 케인이 떠났다.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제임스 메디슨이 좋은 선수지만 그의 전 소속팀 레스터시티의 강등을 막지 못했다. 토트넘은 후반기 100%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팀이 될 것 일이며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폴 머슨의 비판은 극단적이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토트넘에 대한 시선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 케인은 토트넘에서 절대적 지분을 가진 선수이고 토트넘의 전력 보강은 메디슨 외에는 거의 없었다. 단, 결국 스포츠 세계에서는 입증의 문제였다. 토트넘은 포스트 케인 시대를 열고 있다. 케인이 있는 토트넘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결국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첼시 등 최상위권 팀들과의 객관적 전력 비교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토트넘 특유의 시너지가 발휘되어야 한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확실한 팀 컨셉트를 잡고 있다. 강력한 압박과 공수 전환이다. 여기에 젊은 선수들의 맹렬한 활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도지, 사르, 비수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단, 이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팀 구심점이 문제다. 지난 시즌까지 케인에게 위존했던 토트넘이다. 하지만 손흥민과 메디슨이 자연스럽게 양분하면서 토트넘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때로는 강렬한 돌파와 강력한 중거리 슛, 때로는 좋은 패스와 팀 동료의 활용 속에서 토트넘은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이다. 개막전 경기력의 우려를 받기도 했지만 무패 행진으로 승점 7점을 기록 중이다. 대성공이다. 포스트 케인 체제의 핵심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코어 유지다. 여기에 따른 토트넘의 공격 축구다. 일단 완벽한 연착륙이다. 포스트 케인 시대에서 토트넘의 이 시스템은 더욱 매력적이다. 2. BWF 세계선수권, 셔틀콕 무결점, 안세영. 한 배드민턴 사상 세계선수권 단식 첫 우승 위협.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이자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21. 삼성생명, 이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 단식 정상에 등극했다. 안세영은 27일, 한국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카롤리나 마린, 스페인. 세계 랭킹 6위, 을 2에서 0, 2-1-1-2, 2-1-10, 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녀 단식을 통틀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안세영은 4강까지 진출했다. 올해 한층 성장해서 돌아온 그는 생애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올해 BWF 월드투어에서 7차례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다. 한국 선수로는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또 하나의 엄적을 달성했다. 그는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선수권 대회 남녀 단식에서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방수현도 1993년 영국 버밍엄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지만 인도네시아의 국민 영웅 수지 수산티에게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방수현 이후 30년 만에 이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린을 만났다. 마린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 아시아인 금메달리스트다. 또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강자로 군림한 그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으며 하얀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6번째 정상에 오르며 재기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세계 랭킹 10위권에 다시 진입했고 6위까지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 배드민턴 빅4인 타이징, 대만. 세계 랭킹 8위를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 아카네, 일본. 세계 랭킹 2위는 4강에서 물리쳤다. 마리는 과거 전성기 기량을 회복한 듯 상승곡선을 그리며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4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무결점으로 성장한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세영은 마린과 상대 전적에서 7승 4패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5연승을 달리며 우위를 점했다. 1세트 4에서 4에서 안세영은 장기인, 그물망 수비로 상대 범실을 유도했다. 또한 기습적인 대각 공격을 앞세워 10에서 4로 앞서갔다.
경기 주도권을 잡은 안세영은 수비 싸움은 물론 공격에서도 마린을 압도했다. 여자 배드민턴의 공격 시대를 이끌었던 마린은 안세영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날카롭게 때린 대각 공격은 코트를 계속 벗어났다. 여기에 네트 플레이에서도 안세영의 섬세한 기술에 밀렸다. 세트 중반 이후 줄곧 리드를 지킨 안세영은 21에서 11로 1세트를 따냈다. 반격에 나선 마린은 2세트 10에서 10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올해 승부처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은 안세영은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연속 득점을 올렸다. 반면 마린은 고비처에서 공격 실책이 나왔고 안세영은 15에서 10으로 달아났다. 10에서 내리 11점을 따낸 안세영은 2세트도 잡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앞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전에 나선 서승재 26, 삼성생명, 최유정 28, 인천국제공항, 조는 세계 최강, 정스웨이 황야충, 이상 중국. 세계 랭킹 1위, 조를 2에서 1, 2117102121에 1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 최유정은 한국 혼합복식 선수로는 6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전드 박주봉 현 일본 대표팀 감독은 1985년 유상이와 짝을 이뤄 참가한 캐나다 캘거리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했다. 이후 박 감독은 장명희와 호흡을 맞춘 1989년 자카르타 대회와 1991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김동문 나경민 조는 1999년 코펜하겐 대회와 2003년 버밍엄 대회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후 한국은 혼합복식에서 중국과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승재 최유정은 한국 혼합복식의 간판으로 활약했지만 지난해 8월 호주 오픈 우승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 경기 전까지 서승재 최유정은 정스웨이 황야춘과 상대 전적에서 9전 전패에 그쳤다. 특히 지난 5월 중국 수어주에서 열린 세계혼합단체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는 첫 세트를 가져온 뒤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단단하게 준비한 서승재 최유정은 서륙에 성공했다. 두 선수 모두 왼손을 쓰는 왼손 듀오, 서승재 최유정은 준결승에서 세계 2위 와타나베 유타 히가시노 아리사 조를 이긴 데 이어 거함 정스웨이 황야춘까지 무너뜨리며 혼합복식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서승재는 이번 대회에서 이 관왕에 도전한다. 그는 이날 마지막 순서로 열리는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강민혁 24, 삼성생명, 과 호흡을 맞춘다. 강민혁 서승재 조는 홈코트에 덴마크의 킴 에스트럽 앤더스 라스무센 조와 우승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한편 SPOTV와 SPOTV 온 스포츠 OTT 서비스인 SPOTV 나우는 BWF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결승전을 위성 생중계한다. 또한 SPOTV 아시아, 스포티비 아시아에서도 생중계한다. 스포티비 아시아는 동남아 지역 13개국에 송출되는 채널로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인 윈블던과 어스 오픈, 남자 프로 테니스 ATP 투어, 모터사이클 레이싱 대회인 모토GP, GP, WTT, 월드 테이블 테니스, 탁구 대회, BWF, 세계 배드민턴 연맹, 배드민턴 대회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